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옛날의 감옥입니다. 이곳에 여자가 갇혀 있다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고전소설 작자미상 옥낭자전입니다. 전통적 여인 그러나 그러나의 방점이 있겠죠. 유교적 이념을 따르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 옥낭의 이야기 옥낭자전입니다. 무슨 소설이 이리 많은지 힘들지요. 그러나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이라도 본문 중심으로 철저히 공부하면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만이라도 철저히 하면은 다른 작품을 읽어낼 힘이 길러집니다. 자,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곤란합니다. 자, 고구려에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가 있다면 조선에는 이시업과 옥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물론 박씨 부인전 등도 있죠. 신랑 이시업과 신부인 김옥랑의 혼인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살인사건과 그 해결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재판 과정에 있는 송사소설에 해당합니다. 우리 춘향전도 송사소설을 할 수 있겠죠. 자, 복받은 남편 이시업과 옥랑의 이야기 고전소설 옥랑자전입니다. 자, 먼저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함경도 고운 땅 이춘발의 아들 이시업이 영흥 땅 김자소의 딸 옥랑과 혼인을 하기 위해 가는 길 사람을 죽인 하인 때문에 투옥됩니다. 자, 옥랑은 시업의 얼굴이나 한번 보겠다며 부모의 허락을 받아 감옥으로 가서 이시업은 내보내고 옥랑이 감옥에 남습니다. 영흥부사는 죄인이 바뀐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옥랑을 문초하고, 부사는 옥랑의 열행에 감동하여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임금은 옥랑의 열행을 칭찬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옥랑은 정열부인으로 봉하고 이시업에게는 당상의 관직을 내립니다. 남편을 빼돌린 옥랑의 행동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임금을 감동시켰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을 가진 옥랑이지만 자기 주도적인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인물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옥랑은 신랑을 대신해 감옥에 갇히는 희생적인 여인입니다. 옥랑은 가부장적 유교 윤리를 수용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아비를 위해 헌신하는 조선시대 여성상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시업, 옥랑의 청혼자인데요. 아내 덕분에 사면받고 출세한 남자입니다. 부분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경도 이춘발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시업은 영흥 김자소의 딸 옥랑과 혼인을 약속했다. 시업이 혼례를 위해 영흥으로 가던 중 영흥 토호의 하인들이 시업을 폭행하자 시업의 하인들과 충돌하여 토호의 하인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혼인길에 사람을 죽이게 된 시업이고요. 시업은 살인자로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옥랑은 남장을 하고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옥으로 가서 시업이 중마고우라고 하면서 면회를 간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시업에게 자신이 형을 받을 터이니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고 거절하던 시업도 옥랑의 목숨을 건 설득에 못 이겨 옥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남자. 투옥된 시업을 빼내는 옥랑입니다.
자, 옥랑이 옥에 갇힌 지 수삼일이 지나니 옥랑은 시업 대신 벌을 사청했지요. 신랑을 대신해 감옥에 갇히는 희생적인 여성이고요. 지하비를 위해 헌신하는 조선시대 여성상의 전형입니다. 우리 인물을 나눌 때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옥랑은 가부장적 유교 윤리를 수용하는 인물이지만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영흥부사가 자기를 엄숙해하고, 자기 말이 어렵죠. 출근하여 이 일을 시작하는데 엄숙히 시작했다. 사록 죄인을 잡아들여 문초는 죄나 잘못을 신문하는 거죠. 재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송사소설입니다. 옥랑이 큰 칼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옥조르게 부축되어 겨우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게 여기더라.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서술자가 개입했죠. 옥랑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부사가 죄인을 살펴보니 전일에 가둔 죄인이 아닌지라 놀람의 이상이 생각한 부사는 일변 한편입니다. 옥조를 잡아들여 꾸려앉히고 꾸짖어 이르기를. 자, 옥졸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살인자는 국법이 엄하거늘 내 감히 죄인을 임의로 바꾸었으니 그 죄는 죽고 도의로 남은 미술이었다. 자, 부사는 사령 옥졸들이 바꾸어치기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령을 호령하여 형틀에 메어놓고 벌하며 간계를 자세히 아뢰라 하니, 간계는 간사한 꾀. 자, 이시업 공망이 바뀐 것을 알게 된 부사입니다. 그러하나 본디 처음에 이시업을 가둘 때 압승하던 옥졸은 갑자기 병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옥졸이 거행하게 되었으니, 자, 진가는 참과 거짓을, 이 일의 진위죠.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도저히 다른 옥졸이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옥랑이 다른 사령을 설득해서 이시업을 내보내고 옥에 들어갔잖아요. 자, 옥졸들이 천만 뜻밖의 이러한 공경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즉시 원통함을 일컬으며 아뢰기를.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 옥졸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성 하나 속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인들이 어찌 감히 막중하온 관령을 받잡고 간사한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관청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 자, 소인들은 저 죄인을 처음 압송하옵던 무리가 아니온 고로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오니 당초에 분부를 받자온 옥리를 잡아들여 문초하옵시면 자초지정이 스스로 밝혀지겠나이다. 자, 자초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입니다. 자, 소인들은 실로 억울하오니 명정지하에, 명정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깃발을 명정이라 합니다. 목숨은 바칠지라도 목숨은 걸고 관계를 꾸민 일은 없사온즉 밝히 통촉하소서. 옥졸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자, 하니 부사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죄인을 처음 압송한 옥리를 잡아들이라 하니라. 자, 그때 그 옥리는 신병이 중하여 목숨이 경각은 우리 명제경각이란 말이 있는데요. 경각은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목숨이 달렸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부사가 매우 노하여 하는 말이 병세가 중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죄를 지었으며 거짓으로 칭병하여 죄를 모면하려 하며 빨리 잡아들이렸다. 뒷부분에서 부사가 후회하는 이유죠. 진짜 아픈 사람을 불러서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옥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며 호령이 추상 같으니, 추상은 가을설이죠. 나졸이 성화같이 재촉하더라. 기실 그 옥리는 병세가 침중하여 기동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능히 들어올 수 있으리오마는 관령이 지엄하니 부득이 들 것에 의지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부사가 살펴보매 옥리는 과연 병세가 침중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곧 끊어질 것 같기에 즉시 도로 내보내라 하나 미처 관문을 나지 못하여 죽는지라. 이 옥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사는 후회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부사에 모지를 않는 성품이 드러나죠. 자, 진짜 아픈 사람을 불러 죽게 했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옥조를 문초하는 부사고요. 이리하여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겠기로 즉시 옥랑을 형틀에 올려매고 노한 음성으로 물어보되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로 감히 죄인을 대신하여 갇히었으며 처음 갇힌 죄인을 어디로 보내었느냐. 사실대로 바로 아래에 대해 추호도 은희치마 추호는 털끝만치도죠. 털끝만치도 숨기지 말렸다. 자, 하나 옥랑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대언이 공초하여, 공초에는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원래 본군 김자소의 딸 옥랑이온데 나는 이고을의 김자소의 딸 옥랑이다. 고원 땅 이춘발의 아들 이시업과 혼인을 매접사기로 금일 5월 15일 혼례일이오라 친사를, 자, 친사는 사돈관계다, 그죠? 맺고자 길을 차려오더니 이춘발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에 중로에서 중간에서 불행하게도 음항홍리, 음항에 뭐가 걸렸습니까? 음항에는 그물이 걸려야 되잖아요. 물고기 그물에 기러기가 걸렸죠. 그 물고기 그물에 그물이 걸렸다. 뜻밖의 변을 당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자, 그래 남의 일로 엉뚱하게 화를 입었다, 이런 뜻이죠. 죄첩은 듣자오니 죄를 지은 첩 바로 자신이죠. 남자는 여자의 소천이라 하옵기로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다. 남자들은 기분 좋은데 여자들은 기분 나쁘겠네요. 하늘이다. 자, 여자의 도리는 타인에게 한 번 허락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고치지 아니하는 법이다. 아주 저리가 있다, 그죠? 여자의 정절, 지조가 나타나지요. 가군은 남편이고요. 실제로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의리는 또 따라 죽사옴이 마땅하거늘. 자, 하물며 성문시라, 성문시라는 성문에 불이 났다. 그 성문에 불이 났다. 이건 뭐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해서 감히 남복으로 갈아입고 옥리를 속여 대신 갇히고 가군을 내보냈으니,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인정을 했죠. 국법에는 죽을 죄를 쥐어사오나 죄첩의 의리에는 마땅하온지라. 자, 나라의 법을 어겼지만 여자의 도리는 지켰다.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도리를 우리 충효 열이라 합니까? 삼강오령준 해당되는 것은 부의, 부강, 부부, 유별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당장 죽사오도 여한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속히 형벌을 밝히소서. 자,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죠. 옥랑의 강인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사실을 진술하는 옥랑입니다. 이렇듯 낭자의 은사가 매우 씩씩한지라 부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되는 생각하되죠. 이 지방에 왕하가 멀므로, 자, 왕하는 왕의 가르침이죠. 자, 왕의 가르침이 멀리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풍속이 보잘것이 없어 삼강오륜을 제대로 아는 자 드문데, 자, 삼강은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이죠. 임금과 신하의 도리, 부위, 자강, 아버지와 아들의 도리, 부위, 부강, 남편과 아내의 도리입니다. 그죠? 그럼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에서 봉유신 등이 있습니다. 군위, 신강은 군신유이죠. 부위, 자강은 부자유친과 연결되고요. 부위, 부강은 부부부, 유별과 연결됩니다. 자, 이게 아마 유교 이념의 핵심인데, 자, 유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인과 의입니다. 인은 어짐이고 의는 정의로움이잖아요. 선생님, 이 부분을 김시습의 금오신화 남년부 주지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 인과 의, 이건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비문학
지문 중에 인문이 나올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저러한 여자가 있을 줄을 뜻하였으리요. 이는 비록 옛날에 연주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을지니 진실로 아름답고 희한한 일이다. 자, 감동을 받은 보사죠. 보사는 즉시 사연을 갖춰 기록하여 감령의 장계를 올려 아뢰어되 평양감사가 이 보낸 글이죠. 장계다. 보내온 장계를 읽어보고 크게 칭찬하기를 하방 여자로서 어찌 이런 식견이 있을까 보냐. 하방 여자는 시골 여자, 생이면 촌놈이죠. 그러면 촌년이 되겠죠. 촌여다, 그죠? 함경감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범상한 여자가 아니니라 하며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무수히 찬양했다. 자, 벌받아야 할 옥랑이 칭찬받고 있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조선 후기 여성들의 이 부분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조선 후기 여성들의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옹당의 행위를 칭찬하는 감사고요. 자, 뒷부분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경감사는 국왕에게 보고하고 정절을 가상히 여긴 국왕은 옹당을 석방하고 시업을 사면할 뿐 아니라 벼슬을 내리고 옹당을 정열 부인에 봉했습니다. 자, 후일 시업이 대과에 급제한 다음 영흥보살을 제수받았고 이어 여러 벼슬을 두루 거치면서 행복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 임금의 사면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부고요. 자, 고전 소설입니다. 옛날 소설이죠. 송사 소설이고 또 염정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고전 소설의 특징을 선생님이 우연성과 전기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교훈적이죠. 우리가 교훈을 주고 또 여인의 의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지적이고, 자,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결말, 해피 엔딩이 여기도 포함되네요. 자, 주제는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한 옹당의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또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대신 감옥에 갇힌 옹당의 의지, 자,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한 여인의 의지. 참 좋은 아내입니까? 자, 특징은 우발적인 살인사건과 그 해결 과정에 얽힌 사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재판소설, 송사소설이고요. 고전소설의 특징인 전기성과 우연성이 없는 사실적 소설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의지와 주체적인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요. 고전소설의 보편적인 여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지만 여성의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대기 형식으로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납니다.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요.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송사소설 옹당자전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